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놓고 한 사람에 대해서 욕을 좀 하려고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이곳을 구독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 글을 본다면 제가 누굴지 단번에 알아맞힐 거예요. 그러라고 사연을 보내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사연을 마무리하실 때 바라는 점을 적으시던데 저는 먼저 바라는 점을 적고 여러분들께서 제 바람을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바람은 최대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자에게 여러분들께서 욕을 잔뜩 해주시는 거예요. 제 사연을 읽은 그 여자가 댓글창을 보고 열이 받아 부들부들 떨게 말이죠. 그럼 제 속 좀 시원해지라고 제 사연을 다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생을 살며 특별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운 좋게도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고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셔서 며느리들이 가기 싫다고 하는 명절날에도 전 되려 시댁에 오래 머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는 정말 가깝게 지냈죠. 그러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시던 아버님께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 가족 모두 서로를 우척이나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이였다 보니 아버님과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 온 가족이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한동안은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서 어머님과 함께 지내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한 손님이 저희 시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 모두 생각하지 못한 인물의 등장이었죠. 그 사람은 등장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시댁 초인종이 울려 현관 앞으로 나가보니 웬 중년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으로는 대답도 없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 아버님과 관련된 분인가 보다 싶어 현관문을 열어주게 됐죠. 그런데 그 여성이 말도 없이 또 제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집 안을 들어오는 겁니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허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여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요? 아직 한창일 사람이. 저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온 여자는 거실에 있던 아버님 영정사진을 껴안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어머님께서 거실로 나오셔서 아버님 영정사진을 안고 울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셨죠.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고 있던 그 여자가 저희에게 아버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여자가 묻는 말에 이 집 며느리가 된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 처음 본 여자가 저에게 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자신이 제 남편의 친모, 그러니까 아버님과 이혼을 한 첫 번째 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누구신데 이 집에 계시는 거예요? 네? 영정사진 속에 있는 분이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그런데 누구... 그래? 그럼 네가 석훈이 아내였구나.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나 휴지 좀 갖다 줘라. 네. 여기... 근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아버님을... 내가 석훈이 친모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아내였다고. 남편에게서 시부모님 두 분이 재혼이라는 걸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모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어요.
왜냐면 남편도 친모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남편을 낳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아버님과 남편의 친모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친모가 따로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재혼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남편도 친모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시부모님 두 분께서 재혼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남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여잔 자신을 소개한 뒤 마치 이 집안 식구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우선 밥 좀 먹자. 여기 온다고 밥도 못 먹었네. 나 며느리한테 밥상 좀 받아보자. 언제 봤다고 나를 자신의 며느리 취급하고 나에게 반말을 하는 건지 기분이 나빴는데 어머님이 옆에 계시니 우선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어머님께서는 그 어이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는지 별 말씀하시지 않고 손님 대접을 해주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 정말 가관이었던 모습이 막무가내로 찾아와 밥도 얻어먹는 주제 국이 짜다, 반찬이 맛이 없다 등등 까탈을 부리는 겁니다. 저 혼자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머님까지 앞에 있는 상황에 계속 거슬리는 소리를 하니 제가 언제 저희 집에서 나갈 거냐고 물어봤죠. 근데 반찬은 누가 하니? 왜 이렇게 하나같이 맛이 없어? 동생이 하나? 동생이라고 해도 되지? 내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원래 이렇게 먹어요. 그나저나 식사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어머, 너는 어른들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의 없이 왜 중간에 끼어드니? 나 우리 아들 보고 갈 거야. 우리 아들 만나려고 왔어. 결국 여잔 남편이 퇴근을 해올 때까지 저희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별별 것을 다 트집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퇴근을 하자 설명도 없이 남편 품에 안겼어요. 그리곤 자신이 남편의 친모라며 지금까지 너무 보고 싶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친모에 대한 기억이 없던 남편은 그 상황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친모를 안는 것도 어정쩡하고 딱히 감동을 받은 모습도 아니었죠. 그러자 친모 스스로 아버님과 헤어지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시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이제까지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줄줄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여린 남편은 어머님 눈치를 보면서도 친모를 가여워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자신을 신경 쓰지 말라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셨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친모와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됐고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남편의 친모와의 자리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또 한 명의 시어머니가 생기게 됐죠. 그렇게 자주 보게 된 남편의 친모, 그러니까 새로운 시모는 저희 어머님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를 해도 좋으신 분이니까 애초에 시모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시모는 꼭 어머님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딱 남편 앞에서만 빼고 말이죠.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남편에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에게 잘했습니다. 가식적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떠나는 순간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면서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없는 트집까지 잡아가며 시어머니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이 너 계속 눈치 없이 가만히 있을 거야?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얘기를 하는데 앞에 간식거리가 떨어지면 바로 일어나서 좀 챙겨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컵 아까 전부터 비어있는 거 못 봤니? 네 바로 옆자리인데
눈이 멀지 않고서야 안 보이진 않을 거고. 그럼 날 무시하기라도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아까 간식 좀 더 챙겨오겠다고 차나 커피 다시 내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분명 아까 좀 전에 귀찮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었던 건데. 그래? 너 그렇게 내 말을 잘 듣니? 그럼 내가 죽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기라도 할 거야? 얘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너 이제까지 우리 석훈이 계모 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아주 좋았지? 살만 났었지? 며느리가 돼가지곤 알아서 할 일도 못하고. 너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교육시켜주마.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방금 전처럼 눈치 없이 굴지 말고. 네 또 다른 시어머니는 석훈이 친모가 아니니까 너한테 며느리 돌이 바라지도 못한 것 같은데 난 다르다. 난 너한테 며느리 돌이 받을 자격도 있고 또 받고도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혼나가면서 배우든 네가 알아서 눈치껏 잘하든 며느리로서 해야 할 것들 하고 살자. 알겠니? 뭐야, 왜 대답이 없어? 그 표정은 뭐고? 왜? 불만 있어?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진짜 시어머니도 아닌 여자와 의미 없는 기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두 얼굴을 가진 여자라는 걸 단번에 알았죠. 거기서 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말대꾸를 하는 순간 그 가짜 시모가 자신이 한 짓을 쏙 빼고 남편에게 제가 한 말을 왜곡해 일러바칠 거라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괜히 남편 난처하게 만드는 일을 일으키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가짜 시모가 곁에 있는 동안만 고생하자는 마음으로 참고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렇다고 바보 등신처럼 시모가 하라는 걸 전부 다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제 디저트 가게인 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정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었죠. 거기까지는 다른 집 며느리들도 하는 고생이라고 생각해서 별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소소한 것들이죠. 심부름, 요리해서 갖다 바치기, 마음에도 없는 호응해주기, 듣고 싶지 않은 시모 이야기 들어주기 등등 시모가 절 부르면 부르는 대로 찾아가 원하는 걸 적당히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진짜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됐죠. 제가 시모에게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을 때만 해도 시모는 그깟 푼돈을 벌 바엔 집안에서 남편 내조나 잘하고 아이나 빨리 낳으라는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 디저트 가게가 꽤나 유명하고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저희 가게를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은근히 용돈을 바라는 눈치와 함께 자신의 지인들에게 챙겨줄 디저트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어머, 오늘도 사람이 많네. 오전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걸 보면 요즘 애들은 이런 게 맛이 있다고 느끼나 보다. 난 그냥 그렇던데. 아니면 인테리어가 예뻐서 들어오나? 하여튼 요즘 애들은 별것도 아닌 것에 큰 돈을 잘도 써요. 어머님 오셨어요? 저기 자리 비어있는데 앉아 계세요. 제가 음료랑 디저트 좀 가져다 드릴게요. 됐다. 이런 거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걸로 몇 개만 포장해봐. 집에 가서 드시게요? 몇 개나 포장할까요? 가만 보자. 오늘 모이는 사람들이 7명 정도 되니까 한 20개?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40개만 포장해봐. 40개요? 혹시 구매하시는 건 아니시죠? 뭐? 넌 나한테 돈 받으려고 했니? 참나. 나 어이가 없네. 예, 이것 좀 그냥 가져갔다고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가게가 어떻게 됐니? 그리고 넌 가족들한테까지 돈을 받아? 얘가 돈 귀신이 붙어서 일어나. 정말 왜 이래?
당연히 몇 개 안 되면 제가 그냥 드리죠. 그런데 40개는 좀...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가게 디저트 손 정말 많이 가고 재료들도 전부 수제에 비싼 것들이에요. 여기 판매 가격 보시면 아시잖아요. 40개를 돈으로 계산하면 35만 원 정도 되는 셈이에요. 그렇게까진 저도 드리기 어려워요. 그깟 35만 원 돈이 아깝다고 이러는 거야? 너 석훈이 계모한테도 나한테 구는 것처럼 똑같이 하니? 그래? 아니지. 계모인 그년이 뭘 요구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라고 불러줘도 감지덕지인 상황에. 어쨌든 잔말 말고 내놔라. 나 벌써 내 지인들한테 너네 가게 디저트 가져가겠다고 말까지 해놨어. 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보 만들 거 아니면 긴 말 더 하지 말고 포장이나 해라. 정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정도만큼만 부탁드릴게요. 세상 참 잘 돌아간다.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라는 애가 끝까지 저런 태도로. 그리고 하나 더. 나 용돈 좀 다오. 사람들 만나는데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 않겠니? 용돈까지요? 어머니, 제가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럼 먹기만 해? 이거 먹으려면 앉을 곳도 있어야 하고 또 중간에 음료도 마셔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밥은 안 먹니? 그러다 보면 술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조금 챙겨주는 게 힘들어? 얘가 아까부터 왜 계속 돈을 아끼려고 이러나? 너 정말 돈 귀신이라도 붙은 거니? 저도 처음부터 시모에게 도전적으로 나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엔 제가 먼저 저희 집 디저트를 2~3개씩 챙겨줬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디저트 40개와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정식으로 만드는 디저트는 정말 손이 많이 가요. 들어가는 재료도 기성품이 아니라 전부 수제로 만들어야 하니 원재료 값에만 드는 돈도 장난 아니고 거기다 과정들 하나하나 직접 사람이 달라붙어서 제조를 하다 보니 하루를 걸려 만들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팔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식당 주인이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시에게 디저트 양을 늘려달라고 하면 식당을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사실 업계 내에서 정말 그러기도 하고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시모가 좋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디저트를 하찮게 말을 하며 무려 40개나 내놓으라고 하니 제 입에서도 말이 좋게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친모니까 더는 말이 안 통하는 상대와 대화하기 싫으니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디저트를 강탈해가는 것도 모자라 용돈까지 챙겨주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까지 있는 가게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고 원하는 걸 내주지 않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시모였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음부턴 정말 안 된다고 둘러서 말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모의 무리한 부탁은 계속됐어요. 저번만큼은 아니었지만 계속 지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며 공짜로 디저트를 가져가고 용돈을 받아갔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일을 하던 중에 팔을 다쳐 병원을 가게 됐는데 가게에 있던 알바생에게 다급히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가게 내에 있는 디저트를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말이죠. 치료를 받는 중이라 제가 당장 가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알바생이 당연히 시모를 말려봤지만 자신이 가게 사장의 시어머니인데 잘리고 싶어서 이러냐며 협박까지 했어요. 그 일을 겪으니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제가 한 소리 했죠. 어머니, 오늘 무슨 짓 하신지 아세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또 저희 알바생한테 협박하셨고요. 며느리라는 정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진 모르겠지만 저 어머니 수족 아니에요. 돈통도 아니고요. 오늘 훔쳐가신 저희 가게 디저트 값 계산하시고요. 저희 알바생한테 사과하세요. 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눈을 뜨고 말할 수 있니? 내가 상황이 급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가져가게 된 건데
날 도둑으로 몰다니. 내가 서러워서. 석훈아, 엄마가 그렇게 잘못한 거니? 제가 날 얼마나 싫어하며 내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어. 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있을 땐 저와 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의 시모는 이번에도 아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불쌍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게 먹혔죠. 남편은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우선은 울고 있는 시모를 진정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제게도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하고 시모가 가져간 디저트 값도 계산하려고 했죠. 제가 난리를 쳐봐야 결국엔 남편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만 시모와 저 사이에서 난처해질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매번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 시모는 점점 선을 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하나로 부족한 건지 착하신 어머님께도 시비를 걸어왔죠. 제가 팔을 다치고 난 이후 어머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시려고 또 시모에게 덜 시달리라고 가게로 나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쯤부터 시모가 자신의 계모임 사람들을 불러 저희 가게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가짜 시모와 저희 어머님이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죠. 당연히 시모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춘희 씨, 우리 딴카페로 갈까? 춘희 씨가 불편할 것 같은데. 응? 왜? 아, 우리 남편 제처 때문에? 난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 그리고 내가 그 양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나? 그 양반 부모들이 날 못 살게 굴어서 헤어졌지. 그 이도 그냥 우리 석훈이 키워줄 수 있고 자기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 중에 대충 골라서 재혼한 건데 저 여자한테 내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 따지고 보면 가정부 같은 존재인 건데. 봐봐 저 여자. 우리 그 이 사이에 애도 없잖아. 우리 남편 평생 나만 그리워했다니까. 내가 또 우리 남편 혼을 쏙 빼놓기도 했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어머님께서 아이를 가지시기 힘든 몸 상태셨고 또 하나는 남편을 위해서였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배로 낳은 아이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남편을 차별할까 걱정이 돼서 임신을 노력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그걸 시모가 모르고 있진 않았습니다. 분명 일부러 어머님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들으라고 열받으라고 하는 소리가 확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곤 말리시더라고요. 난 괜찮아. 그러니까 민정이 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가게에서 큰 소리 나면 손님들께도 민폐다. 나 정말 아무렇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석훈이한테도 말하지 마. 걔가 알면 너나 나한테 미안해서 힘들어하기만 할 테니. 속은 펄펄 끓어오르는데 어머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또 한 차례 시모가 자신의 계모임을 이끌고 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는 시모가 저희 가게로 찾아오기 전에 연락을 주고 와서 제가 가게 내에 계셨던 손님분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자리를 준비하라는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모가 자신의 계모임 지인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죠. 하필 그때 만석이라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남는 테이블과 의자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손님분들이 가득 있는 카페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너는 내가 매주 이 시간에 너네 가게 들리는 걸 기억도 못하니?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기껏 왔더니 앉을 곳이 하나도 없네? 지금은 기다리셔도 지인분들 다 같이 앉을 자리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오늘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 나누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예. 자리가 없으면 만들 생각을 해야지. 시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해. 너는 장사하기 전에 개념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 어쩜 고민하는 모습 한 번 없이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해? 거기다 내 지인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는다는 소리라도 듣게 하려는 거야? 얼른 자리 만들어. 네 가게 아니야? 그럼 영업 끝났다고 하고 여기 있는 손님들 내쫓아서라도 자리 만들라고.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많고 많은 가게들 중 제 가게까지 찾아오셔서 정당한 돈을 지불하시고 디저트와 음료를 드시고 계신 손님분들을 내쫓으라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인가요? 그건 손님분들께도 예의가 아니었고 가게 입장에서 봐도 정말 가게 망하라는 소리와 똑같은 말이었죠. 특히 요즘같이 SNS와 인터넷에 올라오는 가게평으로 대박집과 쪽박집이 나뉘는 시대에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모를 달랜 다음 가게에서 내보내려고 했죠. 어머니, 제가 다음엔 꼭 요일과 시간 기억해서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지인분들과 다 같이 드실 수 있게 자리 만들어 놓을게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저희 집보다 더 맛있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모임 가지시라고 여기 이거 준비했으니까 마음 푸세요. 이거 뭐니? 돈이야? 너 사람 정말 우습게 만든다. 내가 너한테 돈 받으려고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말했지? 너라는 내 됨됨이가 글러먹었다고. 넌 내가 여기서 난동 부려서 손님들 나가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네가 직접 손님들 나가게 할래? 나 시간 얼마 못 준다. 그러니까 얼른 선택해. 그땐 솔직히 남편이고 뭐고 그 가짜 시모 얼굴에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싶었어요. 손님분들만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 치고받고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끝으로 장사를 안 할 것도 아니었으니 이를 꽉 물어가며 참기로 했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손님분들이 계시는 테이블 한 자리씩 찾아가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며 함께 구매하신 디저트와 음료를 포장해 드리겠다고, 또 결제했던 금액도 전부 다 환불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분이 상하신 손님분들의 마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받았던 건 제가 손님들께 머리 숙여가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시모는 자신이 가게 주인인 것 마냥 진열장에서 디저트를 가져다가 자기 지인들에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당연히 디저트 값에 대한 돈은 지불하지 않았죠. 자기야, 자기 저번에 왔을 때 뭐가 맛있다고 했지? 아, 그 바질에 크림 든 거? 그래, 그거 맛있지. 그럼 자기는? 아유, 잠깐만. 내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네. 우리가 여기 전세 냈는데 그냥 다 가져다가 먹으면 되는 거지. 뭘 고르고 앉아 있어? 기다려. 내가 전부 다 가져올 테니까. 아차차. 그런데 음료는 시켜야지. 자, 다들 마시고 싶은 음료를 차례대로 말해봐. 저기 알바 아가씨, 여기 내 친구들 말하는 것 좀 받아 적어서 그대로 해줘요. 아주 신나 있더군요. 안 그래도 기고만장하던 시모였는데 지인들 앞에서 며느리를 꽉 잡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니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시모의 지인들이 이번 일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웬일인지 제 눈치를 보며 괜찮은 거냐고 시모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준희 씨, 이래도 될까? 그래도 영업 중인 가게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디저트 전부 내오면 나중에 팔 게 없잖아. 우리들 밥도 먹을 만큼 먹어서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데 그 먹을 만큼만 내놓던가 아니면 우리가 돈을 좀 걷어서 값을 낼게.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아유, 청아씨, 뭘 그런 걱정을 해. 여기가 어디야? 여기 우리 며느리가 하는 가게잖아.
그런데 무슨 돈을 내고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하는 가게인데. 그럼 사장이 누구겠어? 내 아들이 여기 사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맛있게 먹기만 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던데 시몬은 정반대로 행동하더라고요. 그 입이 문제였어요. 남편과 어머님을 생각해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직까진 손님들께서 가게 안에 계셨으니 제 성질을 낼 수는 없었지만 손님들께서 모두 다 나가시면 이제까지 쌓여있던 화를 시모에게 풀고 오늘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팔을 다친 저를 도와주시려고 어머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가게로 들어오신 어머님께서는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저와 디저트를 먹으며 지인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시모를 보시곤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이 광경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리곤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며 시모를 향해 뛰어가셨습니다. 이 미친년이 정말? 야, 너 이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해? 응? 언제까지 참아줘야 그만할 셈이야?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내 머리 안 놔? 놓으라고! 시모를 향해 뛰어오신 어머님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모의 머리채를 낚아채셨고 마구잡이로 흔들기 시작하셨죠. 그러자 시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머님께서 흔드는 대로 끌려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머님 양손에 시모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게 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모가 바닥에 엎어져 있자 어머님께서는 쉬지 않고 곧장 손과 발을 이용하셔서 시모를 때리기 시작하셨죠. 시모는 어머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왜 때리는 건데? 이유는 알고 맞아야 할 거 아니야? 좀 멈춰보라고! 사람 좀 살려줘요! 여기 미친 여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저기 정화씨, 세련씨, 거기서 보고만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이 미친년 좀 떼어달라니까! 시모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머님께 대항하는 데 역부족이었는지 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시모의 지인들 중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어머님의 분노를 느꼈거나 애초에 자신에게 피해가면서까지 시모를 도와줄 만큼의 관계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머님의 난타는 계속됐어요. 나중엔 시모가 저에게 사정사정하며 어머님을 말려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저야 콧방귀만 끼고 있었죠. 그렇게 정말 한참 동안 시모를 때리시던 어머님께서 힘이 빠지시게 되면서 틈을 보이시게 됐고 그 순간을 시모가 놓치지 않아 도망을 나올 수 있었죠. 어머님께 겨우 풀려난 시모는 곧바로 의자를 집어들었고 어머님께서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휘두르는 의자에 화분들도 넘어가고 다른 테이블도 부딪히며 제 가게 안은 점점 엉망이 돼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퇴근을 하다 발걸음을 돌린 남편이 가게로 도착을 했어요. 시모가 손님들을 쫓아낼 당시 제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가게로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제 연락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저 역시도 이 난리통이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남편도 들어오자마자 난장판이 되어 있는 가게를 보고 놀랐는지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으로 들어온 아들을 보고는 지원군이 왔다고 생각했는지 시모가 갑자기 불쌍한 척하면서 고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즈나 살았다. 석훈아, 너 때마침 잘 왔다. 지금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니?
엄마 너 아니었으면 오늘 초상 치를 뻔했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고. 여기 엄마 친구들이 다 봤어. 다 말해줄 수 있다고. 너 지금 바닥에 엄마 머리카락 보이지? 또 목 쪽에 빨갛게 부어오른 거 보여? 긁힌 자국도 보이지? 엄마 온몸이 이 상태야. 갑자기 네 계모가 나한테 손찌검을 했다니까? 손찌검뿐이니? 발로도 사람을 걷어찼다고.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0분 동안 맞기만 했던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니? 내가 네 친모로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너 너를 낳아준 엄마가 맞은 거 그냥 넘어갈 거야?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우리 아들 찾아온 줄 알아? 시모는 자신이 한 짓은 쏙 빼놓고 당한 일만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친모를 찾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동정심도 유발하고 착한 남편을 흔들려고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시모의 영악한 행동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어머님이나 저에게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말이죠. 이 정도로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하나 생각하던 차에 남편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누가 당신 아들이야? 내가 왜 당신 아들이냐고! 자식이 부모에게 못할 짓 하면 폐륜이라고 하던데 반대로 부모라는 게 자식한테 그딴 짓 하면 뭐라고 불러야 해? 그냥 정신 나간 년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다. 부르기 쉽게 미친년이라고 불러줄게. 당신 미친년이야. 그것도 아주 제대로 미친년이라고. 뭐? 사쿠나, 너 왜 그래? 너 설마 저 여우 같은 기집애랑 널 낳아주지도 않은 계모한테 홀딱 넘어가기라도 한 거야? 석훈아, 엄마야. 널 낳아준 엄마라고. 엄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말 안 했어? 네 아버지 때문에, 네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너랑 30년 넘게 생이별한 내 속마음 벌써 까먹은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벌써 잊은 거냐고? 이 미친년이 감히 우리 가족들을 입에 올려? 그 입 안 다물어? 남편의 말을 끝으로 제 가게 안에는 찰싹이라는 소리가 울렸고 그 다음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시모의 뺨을 때렸던 거죠. 저는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시모의 지인들까지 모두 눈이 동그랗게 변해 얼어 있었죠. 시모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맞은 뺨을 몇 번이고 어루만지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놀라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의 반응이 어떠하든 저는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남편 입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서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는 시모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선 시모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아버님께서 시모와 이혼을 결심하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20대 시절 시모는 놀기 좋아하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의 20대든 젊음을 즐기고 노는 걸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모가 노는 데 빠져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버님께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며 술 먹고 놀러 다녔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던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었었던 시절이니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서도 시모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결국 참다 못한 아버님께서 시모와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시모와 이혼을 하면 모든 게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시모가 아버님께서 데리고 있던 남편을 데리고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지 않으면 갓난아기였던 남편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돈과 교환할 수 있는 물건 취급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아버님께서는 당연히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고 남편을 시모에게서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마지막으로 시모와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3-4살쯤 됐을 때 또다시 시모가 나타났다고 해요. 이번에도 기회를 엿보다 아버님과 시 조부모님께서 시선이 다른 곳에 쏠려 있을 때 남편을 훔쳐갔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 역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님께서도 강경하게 나오셨다고 해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시모에게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모가 악을 쓰며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남편을 영영 찾을 수 없게 전국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보육원에 놓고 오겠다며 역으로 다시 협박을 해왔다고 했죠. 결국 아버님께서는 또다시 시모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준비하셨고 시모에게 남편을 돌려받는 대신 돈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을 겪을 수는 없으니 시모를 잡아다 놓고 남편을 또다시 데려가지 않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만드셨다고 하셨죠. 물론 해당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경고를 줘 다음번에 같은 일이 벌어졌을 시 절대로 지난 2번의 일처럼 넘어가지 않겠다고 확실한 주의를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아버님과 시 조부모님 2분께서 시모에 대한 경계를 늦추시지 않고 남편을 무척이나 챙기셨다고 하셨죠. 시모도 아버님께 받은 돈이 꽤나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 이후로 남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0이 훌쩍 넘은 남편 앞에 과거 일을 모두 세탁한 채로 시모가 나타난 거죠. 그것도 남편에게 동정심을 얻기 위해 평생 자식을 그리워하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친모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진짜 시어머니, 어머님이셨죠.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과 시모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아주 상세히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갑작스런 시모의 재등장에 경계를 할 수밖에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친모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게 될까봐 말이죠. 또 시모가 남편을 찾아온 이유가 심증은 있었지만 확증이 없었으니 경계를 하면서 곁에서 계속 지켜보기로 하신 거죠. 만약 과거처럼 이번에도 무리한 돈을 요구해 온다면 그땐 자신이 나서겠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시모가 큰 돈을 요구하진 않고 있었으니 가만히 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 심하게 괴롭히고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히는 걸 알게 되시곤 어머님께서는 참아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의 시모를 보며 어떤 식으로든 가족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확신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 알게 됐던 남편은 친모에 대한 배신감으로 흥분했다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진정시키며 시모가 큰 소동을 벌이지 않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남편이 인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해서 우리들 곁을 떠나도록 만들자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모가 제 가게로 쳐들어와 그 난리를 만든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곤 자신이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던 생각이 잘못됐음을 자책하시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모에게 돌진하셔서 마구잡이로 구타를 하셨던 거죠. 그러던 중에 제가 호출한 남편까지 오게 되면서 시모가 뺨까지 맞고 자신이 숨겨왔던 추악한 과거의 사건들까지 끄집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들 모두 시모가 자초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시모는 자신이 저질렀던 추악한 과거의 행동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번에도 자신이 친모고 어머님께서 계모라는 걸 이용해 남편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속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죠. 석훈아, 너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처소리를 믿고 있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느 어미가 새끼를 돈이랑 바꿔? 내가 널 10달 동안 어떻게 품고 있었는데, 널 낳겠다고 얼마나 큰 고통을 참았는데. 저 여자가 하는 소리 전부 다 헛소리야. 거짓말이라고. 넌 너를 낳아준 엄마 말 못 믿어? 그러면서 계모인 저 여자 말은 믿겠다는 거야? 세상 천지에 물어봐라. 계모와 친모 중에 너에게 누가 더 애틋할지. 저 여자 친모인 내가 나타나니까 널 빼앗길까봐 저러는 거야. 널 빼앗겨서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질까봐 너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너 저 여자가 하는 말 어떻게 믿니? 저 여자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아니잖아. 석훈아, 엄마야. 너 낳아준 엄마라고. 그런데 친모인 내가 왜 너에게 거짓말을 하겠어? 제발 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믿지 말고 엄마한테 상처 주는 행동과 말도 하지 말어. 엄마 너 만나기 전까지 충분히 힘든 삶 살아왔어. 이번에도 시모는 남편의 여린 마음과 자신이 친모라는 걸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시모라는 여자를 직접 보고 겪었으니 그 말과 행동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지만 남편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시모가 하는 말을 듣다 말고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시모 얼굴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증거? 자,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증거 여기 있다. 왜? 여기 당신 글씨로 적혀 있는데 이래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여기 당신 글씨, 우리 아버지 글씨까지 전부 다 있어. 왜? 뭐 이것도 우리 어머니께서 위조하신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 글씨를 똑같이 쓰시고 당신이라는 여자 글씨까지 베껴 쓰셨다고? 아니면 당신 글씨가 아니야? 어디 한번 이전에 당신 써놓은 글씨들과 함께 필적 검사라도 받아볼까? 남편이 들이민 증거는 과거 아버님께서 시모에게 작성하게 만든 그 각서였어요. 아들을 다시는 납치하지 않겠다.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시모가 직접 손글씨로 적은 각서였죠. 시모는 아직 그 각서가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모 얼굴에서 아차 싶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모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려고 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검사해보던가. 석훈아, 너는 네 친엄마 말을 끝까지 못 믿겠다는 거야? 너 그거 네가 말한 검사에서 아니라고 나오면 미안해서 내 얼굴 볼 수는 있겠니? 너 정말 엄마한테 기필코 상처를 주겠다는 거야? 내가 미친년이라고 이름 잘 지었네.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방금 전 이야기 전부 사실이었다고 밝혀지면 그땐 당신이 이제껏 우리에게 준 피해 다 변상하는 거야. 내 아내 가게에서 직접적으로 입힌 피해와 영업방해로 생긴 손해배상, 거기다 나한테 용돈이라고 가져간 금액들까지 전부 뱉어내는 거라고.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 금전적인 것만으로는 안 끝내. 자기 새끼 납치해서 물물 교환하듯이 돈과 맞바꾸고 나중엔 착한 친모인 척 찾아와서 날 기만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내가 경찰서 가고 교도소를 가더라도
당신 그 나불거리는 입, 사기칠 생각으로 가득한 대갈통 전부 부셔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지 말고 딱 기다려.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가 당신 제삿날이 될 테니까.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음 여리고 눈물 많고 순둥순둥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화가 끝까지 나니까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시모도 남편의 다른 얼굴을 보곤 겁을 제법 먹은 듯 보였어요. 아니, 넌 어떻게 널 낳아준 엄마한테 그런 말을... 낳아준 엄마? 날 자식으로 보지도 않는 게 어디서 엄마 소리를 해?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내 어머니께 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 사과하고 가게에 피해 입힌 거 전부 보상해. 알겠어? 돈까지? 예, 석훈아.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니? 저 사람들 당신 개모임 지인들 아니야? 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든 내고 있던 갯돈을 빼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 신고라도 할까? 당신 내 아내 가게에서 이제까지 한 행동들 전부 저 CCTV에 찍혀 있어. 나랑 당신 법적으로 모자 관계도 아니니까 신고하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좋게 끝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 가족들에게 빌어. 어서! 결국 시모는 어머님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어린 애가 울듯이 엉엉 울면서 말이죠. 그 눈물은 사줘야 하는 눈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수치스러움에 흘리는 눈물 같았죠. 그럴 만도 한 것이 계모이 많은 지인들 앞에서 으스대기 좋아하던 시모였는데 어머님께 두드려 맞고 머리까지 뽑혔고 아들에게 뺨까지 맞으며 추악한 자신의 과거까지 모두 들통이 났으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큰 성인이, 아니 무릎 꿇을 일 없는 나이가 돼서 저희들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까지 했으니 죽고 싶은 심경이겠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시모가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마음이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개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러워한다는 걸로 충분했죠. 거기다 이제까지 시모에게 받지 못했던 디저트 값까지 카드 결제로 한 번에 받게 돼서 뒷일까지 깔끔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까지 밀려있던 디저트 값까지 결제한 시모는 제 가게를 떠났고 그 뒤로는 우리 가족들 앞에도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짜 시모가 사라진 뒤로는 이전처럼 우리 가족 단란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이후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어머님께서 그 당시 가게를 도와주셨던 걸 계기로 제 가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버님을 떠나보내신 어머님께서 하루 종일 혼자 집에 계셔서 저도 신경이 쓰일 뻔했는데 이렇게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어머님께서도 가게 일하시면서 활력도 다 얻으시고 보람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거 하나는 가짜 시모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을 가짜 시모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생 그따위로 살면 말년에 후회합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또 그날 우리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당신 나한테 맞았을 거예요. 내가 진짜 가만 안 두려고 했으니까. 한 번만 더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당신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이유에서 나타났든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경고도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시모가 제가 쓴 이 사연만은 꼭 봤으면 하네요. 이제야 조금 남아있던 가슴 속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전 인사드리고 이만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